얼마 전 폴란드에 이어 노르웨이까지 연이은 수출 낭보를 기대했던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안타까운 고배를 마시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록 노르웨이 사업 수주엔 실패했지만 한편으론 한국 전차가 독일 전차와 동등 이상임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우리 전차 수출 전망이 더욱 밝아졌다는 희망찬 소식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번 수주전에서 K2가 고배를 마신 건 최근 수년간 승승장구한 한국방산에 대한 해외 방산 기업의 음해성 견제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세계 경쟁 방산 기업들이 한국 무기명과 같은 도메인을 선점해 악의적인 글을 작성하거나 SNS를 통해 한국 방산을 비하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방산업계에 따르면 K2 수출형인 블랙팬서의 이름과 똑같은 도메인을 통해 한국 무기에 대한 악의적인 글이 다수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르웨이 기병대 클럽 소유의 이 도메인은 현재 사이트가 폐쇄됐지만 한국 방산을 향한 글로벌 견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줬는데요. 실제로 이 기병대 클럽은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초청하는 행사를 마련하는 등 독일 전차에 대한 엄청난 로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SNS를 통해서도 독일 KMW사에 유리한 일방적인 루머가 한 차례 퍼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영국 방산 전문가 니콜라스 드럼몬드는 자신의 트위터에 현대차와 포르쉐 사진을 올린 뒤 현대차보다 불이 탄 포르쉐 911을 탈 것이라는 게시물을 작성했는데요. 이는 독일 전차는 포르쉐, 한국 전차 K2는 현대차라고 대놓고 한국을 비아냥한 것으로 아니나 다를까 해당 게시글을 올린 드럼몬드는 독일 KMW사의 영국 자문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수주전은 경쟁사의 견제로 인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노르웨이 내부에서는 K2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엄청나게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렇듯 K2를 놓친 노르웨이에선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는데 과연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르웨이가 독일 전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노르웨이 국방물자국 FMA가 2번이나 추천한 K2를 두고 뜬금없이 레오파르트를 선택하면서 노르웨이 내부에서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건데요. 더구나 노르웨이 국방부가 FMA의 의견을 싸그리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번에 독일 KMW의 레오파르트 2A7 전차를 선택한 게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뿐이었음이 밝혀진 겁니다. 실제로 노르웨이 매체 TU에 따르면 FMA는 작년 11월 노르웨이 국방부에 보낸 서한에서 현대로템의 K2 전차 구매를 추천했었습니다. 납기 실적과 가격, 성능을 고려할 때 K2가 독일 KMW사의 레오파르트 2A7 전차보다 압도적으로 낮다고 평가한 건데 이는 올해 1월에 보낸 서한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앞서 노르웨이 레나 기지에서 이뤄진 동계시험 평가에서도 K2는 극한의 환경에서 탁월한 성능을 입증했었고 가격 측면에서도 현대로템이 독일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었습니다. 심지어 노르웨이가 도입 물량을 72대에서 54대로 축소했을 때에도 한국은 단가를 유지했지만 오히려 독일은 뻔뻔하게 가격을 인상하면서 비용 부담을 느끼게 했습니다. 즉, 납기, 운영 실적, 성능, 가격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따졌을 때 K2가 레오파르트보다 훨씬 앞서 있었으며 이를 진작에 파악한 FMA가 노르웨이 국방부의 관련 사실을 낱낱이 보고했지만 최종적으로 노르웨이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결과를 뒤엎었던 겁니다. 한국의 방사청과 같은 FMA는 군수물자와 관련해 원래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이상하게도 이번처럼 독일 정부에서 관여하는 일이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르웨이가 나토 핵심 회원국인 독일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요나스 가르스텔의 노르웨이 총리도 레오파르트 54대를 주문하겠다고 밝히며 독일과의 관계를 강조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는 북유럽 인접국가를 비롯한 나토 핵심 동맹들과 계속해서 동일한 주력 전차 기종을 운용하게 됐다며 독일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K2를 2번이나 추천한 FMA의 서한이 공개되면서 노르웨이에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번 사업에서 노르웨이가 독일과 상당수의 군사협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점과 천연가스를 매개로 한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결국 돈만 날리게 됐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겁니다. 이렇듯 정치적인 이유로 레오파르트를 선택했지만 독일의 납기 능력을 볼 때 제때 전차를 인도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다 인도받을 때쯤엔 해당 전차가 구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등 찜찜한 구석이 많다는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심지어 최근 독일의 음해성 견제로 인해 결과적으로 K2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노르웨이에서도 현타가 왔다고 하는데요.
즉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는 K2를 어이없는 이유로 눈앞에서 놓치게 된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노르웨이 내에서 독일 전차 선정과 관련해 뒷말이 무성해진 겁니다. 어찌됐든 결국 이번 일로 노르웨이만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르웨이 전차 수주가 무산된 현대로템의 경우 최근 루마니아에서 10조 원이 넘는 초대박 수주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루마니아 대통령이 조만간 방한할 예정이어서 수출 관련 협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 정부와 현대로템은 K2 전차 500대를 루마니아에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수주 금액으로 보면 10조에서 12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와 맞닿아 있는 나토 최전선 국가로 주력 전차인 T-72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전력 공백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국방비를 확대하면서 노후화된 기갑 전력을 대대적으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어 K2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앞서 루마니아군 주요 관계자들은 대통령 방한 이전에 먼저 한국을 찾아 현대로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한국산 무기를 관심 있게 살펴봤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K2 전차 수출이 성사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규모나 물량 등 구체적으로 협의할 사항들이 있지만 이렇게만 된다면 노르웨이 수주 무산을 만회하고도 차고 넘칠 게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리투아니아에서도 전차 구매를 모색하며 K2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는데요. 리투아니아 매체 크립토발리투어스에 따르면 최근 루프시스 리투아니아 국방참모총장은 최대 54대의 전차를 사겠다며 보병 중심의 군대를 전차로 점차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동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무기를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있는데 리투아니아 역시 이런 분위기에 동참해 국방력 증대에 힘쓰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리투아니아는 K2를 미리 점 찍어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접국인 폴란드가 작년에 K2를 대거 구입하자 이를 눈여겨봤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리투아니아가 한국 방산 기술을 호평하고 있는 만큼 현대로템의 K2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볼 때 우리나라가 독자 기술로 직접 개발해 만든 K2 흑표가 세계 시장을 제패할 일이 머지않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유한 K2를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게 납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두터운 신뢰를 쌓았습니다. 특히나 2000년대에 개발된 K2는 태생부터 디지털 환경에 기반해 설계된 플랫폼이어서 최신 기술과 개량된 장비를 적용하는 범용성이 다른 어떤 전차보다 우수합니다. 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뛰어난 방산 수출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선 고객 요구에 맞는 맞춤형 개발과 생산이 중요한데 이런 점은 K2를 대거 도입한 폴란드가 입이 닳도록 극찬할 정도로 뛰어납니다. 실제로 맞춤형 방산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는 건 한국 방산이 아니면 어느 나라도 함부로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됐는데요. 이런 구슬땀을 흘려 작년에 폴란드를 시작으로 해외 수주에 시동을 건 현대로템은 방산 인력을 대폭 늘리며 본격적으로 한국 방산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K2 전차 수출 주역인 현대로템의 작년 말 방산 부문 인력은 벌써 1000명으로 늘어났는데 올해 역시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등 해외 수주에 적극 나서면서 방산 부문 인력 확충을 이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직접 개발해 만든 전차 K2가 세계에서 인정받으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고 하니 감개무량한데요. 세계 시장에서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앞으로는 한국 방산에 대한 선 넘은 견제가 또다시 들어온다면 두고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